블렌더 3.0 3D 그래픽의 입문 두 번째 파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파트 강의에서는 첫 번째 파트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폴리곤 모델링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강의로는 바로 커브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지금 이 오브젝트는 숨겨놓죠. H키 Shift A 애드 메뉴에 보게 되면 바로 커브 기능이 있죠. 이 커브 기능은 입체를 갖고 있지 않는 라인 형태의 물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생성 타입 중에 보게 되면 바로 베이지어 타입이 있죠. 베이지어 타입을 이제 선택을 해주게 되면 이같이 어떤 커브 형태, 라인 형태가 곡선, 라인 형태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죠. 레디어스를 통해서 이제 크기를 크게, 작게 바꿀 수 있죠. 네, 역시 로케이션을 또 통해서 위치 값을 바꾸거나 로테이션을 통해서 회전 값을 또 이렇게 바꿔놓을 수도 있죠. 네. 다시 X키 딜리트, 다시 이번에는 커브에서 서클 커브를 생성해보죠. 네, 그럼 이제 이같이 원형 서클 형태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죠. 레디어스를 통해서 이제 전반적인 반지름을 또 바꿀 수 있고, 역시 로테이션을 통해서 회전 각도를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커브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바로 다른 이제 이 폴리곤 오브젝트하고 이 모양이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큐브 오브젝트, 숨겨져 있는 큐브를 다시 활성화시켰을 때 보게 되면 이 폴리곤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같이 포인트와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이 작은 아이콘으로 표시가 되고 있죠. 이 표시의 의미가 바로 해당 물체가 폴리곤을 기반으로 한 물체란 뜻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 서클 커브를 보게 되면 바로 어떻게 되어 있죠? 네, 이같이 곡선 커브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물체는 커브란 뜻입니다. 네. 서클 커브 삭제, 다시 커브에서 베이지어, 네, 역시 이제 똑같이 커브 형태로 표시되는 걸 알 수 있죠. 네. 다시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커브를 어떤 모양을 바꿔주기 위해서 바로 에디팅 모드로 진입을 해줍니다. 오브젝트 선택, 탭키. 그러면 이제 이같이 이 베이지어 커브가 보게 되면 이제 양쪽에 기울기 값을 바꿔주는 핸들바가 나타나죠. 탑뷰로 이동해서 이 핸들바를 바로 이제 이 투잉 모드, 네, 더블키를 눌러서 투잉 모드 상태에서 포인트를 선택해서 드래그를 해주면 어떻게 되죠? 그에 따라서 이제 이 핸들바가 갖고 있는 기울기가 바뀌면서 곡선 커브의 모양도 같이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죠. 길이를 길게 하거나 짧게 하거나 또 이렇게 비틀어서, 네, 이런 식으로 모양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죠. 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 포인트가 하나, 두 개만 지금 놓여져 있죠. 연속해서 이제 새로운 포인트로 추가를 해주기 위해서 바로 여기에 있는 익스트루드, 네, 이 익스트루드 버튼을 이제 눌러서 특정 포인트를 이제 선택해서 클릭 드래그를 해주면 어떻게 되죠? 바로 새로운 커브가 이제 연장이 되죠. 클릭 드래그. 네, 지금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 익스트루드 커브 기능이 계속해서 실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클릭 드래그. 네, 이런 식으로 커브를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다시 언두, 컨트롤 Z 언두, 컨트롤 Z 언두, 바로 다시 이제 투잉 모드 상태에서 바로 특정 포인트를 이제 선택하고 단축키 E키를 눌러주게 되면 E키, 그 다음에 드래그를 해주면 어떻게 되죠? 네, 바로 역시 똑같이 이 익스트루드 커브 기능이 같이 실행이 되죠. 다시 E키, 드래그, 네, 이런 식으로 커브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되어 있는 이제 커브의 포인트를 이제 선택해서 이 핸들바, 좌우 핸들바를 역시 드래그를 해서 형태를 또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또는 가운데 있는 포인트를 선택해서 드래그를 해서 위치를 또 이렇게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이 핸들바를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항상 수평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기울기가 바뀌고 있죠. 그런데 이 수평의 기울기를 끊어버리고 왼쪽과 오른쪽 핸들바의 기울기를 바꿔서 형태를 만들어 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바로 이제 그걸 위해서 해당 포인트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나타나는 이제 메뉴에 보게 되면 Set Handle Type이라는 기능이 있죠. 보게 되면 바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타입이 있는데 뭐 오토매틱을 비롯해서 뭐 벡터, 얼라인, 프리, 토글 프리 앤 얼라인 등등 가만히 보면 이제 모든 단축키가 뭘로 되어 있죠? V키로 되어 있죠. 그래서 포인트를 선택하고 단축키 V키 그러면은 제 메뉴가 나타나죠. 여기서 이제 그 이 프리 타입으로 바꿔주게 되면 이제 양쪽 핸들바를 이렇게 어떻게 되죠? 개별적으로 드래그를 해서 형태를 이렇게 날카로운 그 커브 형태로 바꿔놓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왼쪽과 오른쪽 핸들바의 기울기를 따로따로 조정을 해서 모양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핸들바의 기울기가 끊어져 있는 상태를 다시 수평 기울기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 역시 포인트 선택, 단축키 V키, 오토매틱 타입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다시 수평 기울기 상태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죠. 포인트를 선택해서 이번에는 벡터, 그럼 역시 보게 되면 이 벡터 타입을 보게 되면 해당 포인트가 갖고 있는 왼쪽과 오른쪽 기울기가 역시 따로따로 조정이 되죠. 다시 포인트 선택, V키, 이번에는 Align, 그러면은 현재 이제 아까 마지막에 이제 제가 조정했었던 그 각도를 유지를 한 상태에서 반대편 기울기가 수평 상태로 맞춰지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V키 프리 모드로 바꿔서 형태를 또 이렇게 바꿔놓고 다시 포인트 선택, V키, 이번에는 토글 프리 앤 얼라인. 그럼 역시 마지막에 조절했었던 그 각도를 유지를 하면서 다시 수평 상태로 바뀌게 되죠. 다시 V키, 토글 프리 얼라인.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 그 놓여 있었던 기울기가 유지가 되면서 다시 수평 기울기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다시 바뀌게 되죠. 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이제 수평 기울기 상태로 뭔가 모양을 조작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러면 해당 포인트를 선택해서 오토매틱 타입으로 두어서 기본적인 작업을 해 주시면 되고, 왼쪽과 오른쪽을 따로따로 제어를 해서 바꾸고 싶다면 뭐 벡터라든가 또는 프리 또는 토글 프리 얼라인 이런 기능을 사용해서 모양을 왼쪽과 오른쪽을 끊어 놓고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상태는 이제 이 커브 모양 자체가 이제 곡선이죠. 하지만은 작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곡선이 아니라 직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A키를 눌러서 모든 이제 포인트를 다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Set Spline 타입을 폴리 타입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바로 직선 타입으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포인트를 선택했을 때 양쪽 핸들바 기울기 값을 바꿨었던 핸들바가 이제 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냥 단순히 위치를 드래그를 해서 직선 커브의 이 모양과 위치를 바꾸는 그런 상태로만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시 모든 포인트 선택, A키, 오른쪽 마우스 클릭, Set Spline Type, 이번에는 다시 Bezier. 그러면 이제 지금 상태에서 보게 되면 폴리 타입인 직선 타입으로 이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은 해당 포인트를 선택해서 핸들바를 드래그를 해주면 어떻게 되죠? 바로 그대로 왼쪽 오른쪽 핸들바의 기울기에 따라서 다시 곡선으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언두, 그래서 다시 A키, 이 상태에서 다시 V키, 오토매틱 타입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다시 곡선 타입으로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죠. 이번에는 이제 포인트를 좀 삭제를 해보죠. 지금 이제 놓여있는 이 포인트, 바로 커브 위에 놓여있는 이 포인트를 제가 선택해서 X키를 눌러주면 바로 딜리트 메뉴가 나타나죠. 이 중에서 딜리트 버티스를 해주면 바로 어떻게 되죠? 선택한 포인트가 이제 삭제되면서
삭제된 모양으로 커브가 다시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언두. 이번에는 삭제를 해주는데 디졸브 버티스로 바꿔주면 이 모양이 이제 그 포인트가 이제 삭제된 모양으로 바뀌긴 하는데 살짝 모양이 다르죠. 다시 이번에는 세그먼트로 한번 적용을 해보죠.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그 세그먼트 딜리트가 지금 적용이 안 되죠. 세그먼트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포인트를 이제 선택을 했을 때 바로 딜리트 세그먼트. 그럼 어떻게 되죠? 보시다시피 그 이 두 개의 커브를 이어주고 있었던 그 중간 라인이 삭제되면서 이 커브가 두 개의 파트로 각각 분리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어떤 커브에 포인트를 이제 단순 딜리트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X키에서 버티스 또는 디졸브 버티스 기능을 사용해서 작업을 해주시고, 만약에 커브를 선택한 이제 두 개의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 커브를 따로따로 분리를 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같이 딜리트 세그먼트 기능을 사용해서 분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이제 그 새롭게 이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에 새로운 조절 포인트를 또 추가를 해야 할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바로 추가하고자 하는 포인트 이 사이, 추가하고자 하는 이제 그 포인트의 스타트와 엔드 포인트 구간을 선택해 놓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서브 디바이드라는 기능이 있죠. 실행을 해주면 바로 어떻게 되죠? 중간에 새로운 포인트가 딱 추가되죠. 서브 디바이드 쪽에 보게 되면 넘버 오브 컷 개수에 의해서 딱 하나로 잡혀 있죠. 값을 증가시키면 두 개로, 세 개로, 네 개로 이렇게 다수로 분리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하나 상태에서 빈 바탕 클릭, 그럼 이제 더 이상 옵션을 조정할 수 없는 상태로 바뀌게 되죠. 추가된 포인트에 역시 길기를 조정해서 곡선의 모양을 이렇게 또 바꿔놓을 수도 있겠죠. 역시 이 포인트와 스타트 포인트, 엔드 포인트 선택, 오른쪽 마우스 클릭, 서브 디바이드. 그러면 역시 새로운 중간 조절 포인트가 또 추가돼서 형태를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게 되겠죠. 작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선택한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커브를 완전히 분리를 시켜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어떤 특정 포인트, 두 개의 포인트를 선택해서 바로 X키, 딜리트, 세그먼트 기능을 사용해서 이같이 이제 그 중간 커브를 삭제를 하면서 커브를 분리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 같은 방식으로 커브를 분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즉 중간 커브를 삭제하지 않고 바로 다시 언두, 선택한 이제 그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다음같이 오른쪽 마우스 클릭, 나타나는 메뉴에 보면 스플릿 기능이 있죠. 단축키가 Y키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Y키, 그러면은 포인트를 이제 선택해서 이동을 해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보게 되면 이같이 지금 보게 되면 커브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이 독립적인 포인트 하나만 또 따로 놓이게 됐죠. 이런 식으로 커브를 스플릿 기능을 사용해서 분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언두. 이번에는 이쪽에서 두 개의 포인트를 선택해서 Y키, 그러면은 역시 보게 되면 이같이 커브가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선택한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커브를 분리를 해야 할 경우 바로 스플릿 기능을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제 때에 따라서는 선택한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아예 독립적인 오브젝트 개체로 따로 만들어야 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럴 경우에 바로 이제 이 포인트 3개 클릭, Shift 클릭, Shift 클릭을 통해서 연속한 3개 포인트를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Separate 기능이 있죠. 단축키가 P키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키 Separate로 할 거냐고 묻게 되죠. Separate.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out라이너 사이언스 보게 되면 독립된 이 커브 오브젝트로 따로 하나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탭 키를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빠져나갑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보게 되면 이 세퍼레이트가 되어 있는 그 커브로 선택해서 이동을 해보면 이제 어떻게 되어 있죠? 네, 바로 기존 커브하고 연결 관계가 끊어지면서 아예 새로운 독립된 오브젝트 개체로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한 그 커브의 그 모양을 이같이 이제 단순히 이제 분리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스플릿으로 분리를 해주고 독립된 오브젝트 형태로 완전히 분리를 해야 된다면 세퍼레이트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언두. 이번에는 이제 이 커브를 한번 복사를 시켜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포인트와 세이프트 클릭, 세이프트 클릭 이 세 개의 포인트를 선택을 해놓고 그러면 이제 스타트 엔드 구간이 딱 이만큼 범위 안에서 선택이 되겠죠. 선택된 이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을 복사를 해주기 위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메뉴에 보면 Add Duplicate 기능이 있죠. 단축키가 Shift D 키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hift D 이동을 해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바로 선택한 그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해당 커브 구간이 딱 정확하게 복사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언두. 이번에는 이제 A키를 눌러서 모든 포인트를 다 선택해 놓고 Shift D, 그러면은 똑같은 모양의 커브가 이같이 하나 복사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Shift R키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같은 모양의 이제 이 커브가 반복해서 마지막에 실행했었던 Duplicate 명령이 반복 실행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같이 서로 떨어져 있는 똑같은 모양의 커브를 다수의 모양으로 복사 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언두. 이번에는 이제 이 모든 포인트를 다 선택을 해서 A키, X키, 버티스 딜리트 삭제를 해버리죠. 지금 상태에서 이제 이 모든 포인트가 다 삭제됐기 때문에 실제 오브젝트는 존재를 하지만은 시각적으로 표시가 될 데이터 자체는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되죠. 이 상태에서 다시 사용자에 의해서 새로운 모양의 커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로 컨트롤 키와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주게 되면 컨트롤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찍히게 되죠. 컨트롤 오른쪽 마우스 클릭, 이런 식으로 새로운 커브를 이같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다시 빈 버튼 클릭, 다시 컨트롤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러면은 또 서로 이어져 있지 않는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새로운 커브가 또 이같이 만들어지게 되죠. 다시 언두. 그래서 컨트롤 오른쪽 마우스 클릭, 컨트롤 오른쪽 마우스 클릭, 이런 식으로 새로운 커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다시 언두. 바로 이 아이콘 메뉴 쪽에 보게 되면 그 버튼들 중에 보면 익스트루드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은 익스트루드 투 커서라는 기능이 있죠. 이 도구로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 익스트루드 투 커서 기능이 실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단순 클릭 방식으로 해서 커브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방식이 훨씬 더 컨트롤 키를 누를 필요가 없으니까 단순 클릭 방식으로 커브를 그릴 수 있으니까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제 다시 언두.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커브를 모양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더블키를 눌러서 트윙 모드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커브 모양을 이제 반전 복사를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복사를 해주긴 하는데 바로 X축으로 또는 Y축으로 또는 Z축으로
특정 축을 기준으로 해서 모양이 반전이 되어 있는 상태로 복사를 해야 할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일단 이제 선택한 커브를 이제 반전을 시켜주기 위해서 A키 모든 포인트를 다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나타나는 메뉴에 보면 밀러 기능이 있죠. 바로 이 밀러 기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반전을 하고자 하는 특정 축을 선택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커브를 X축을 기준으로 해서 밀러를 하고 싶다면 밀러 옵션에서 X 글로벌, 그럼 어떻게 되죠? 모양이 반대로 뒤집힌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언두, 이번에는 밀러 Y축, 그럼 또 Y축으로 반전이 되죠. 다시 언두, 이같이 이제 밀러 기능을 사용해서 반전을 해주면 되는데, 반전 복사가 되려면은 결국 현재 커브를 한번 두플리케이트를 한 다음에 반전 복사를 해주면 되겠죠. 이때 반전이 되는 이제 기준축을 바로 지금 상태에서 보게 되면 기준축이 이 미디엄 포인트로 선택이 되어 있죠. 그 기준축을 바로 3D 컷으로 바꿔줍니다. 즉 현재 이 글로벌 센터 00 위치에 와 있는 이 3D 커서를 위주로 해서 반전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키보드상에서 점키 나타나는 메뉴에서 바로 3D 컷으로 바꿔줍니다. 이제 3D 컷으로 바뀌어 있죠. 이제 이 상태에서 선택한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Shift D 복사를 해서 이동하지 말고 이 SC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Add Duplicate가 딱 한 번 실행이 돼서 커브가 지금 복사되어 있겠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밀러, X, 글로벌. 그럼 어떻게 되죠? 복사되어 있는 오브젝트가 이 3D 커서가 갖고 있는 글로벌 센터 기준으로 반전을 시켜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똑같은 커브를 그대로 반전 복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이제 모든 커브는 다 선택해서 A키, X키, 딜리트 버티스 기능으로 그냥 삭제를 해버리죠. 다시 이제 익스트루드 커서 기능을 사용해서 이같이 커브를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다시 이제 이 트랜스폼 피벗 포인트 위치는 점키 미디엄 포인트 타입으로 바꿔놓죠.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음과 같이 커브를 생성을 해봅니다. 이렇게 클릭 방식으로 해서 커브를 모양을 이렇게 대충 만들어 놓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특정 더블키 트윈 모드로 바꿔놓고 포인트를 하나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Set Spline 타입을 폴리 타입으로 바꿔주면 이같이 이제 직선 타입으로 바뀐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특정 포인트를 하나 선택해서 바로 이동 툴을 사용해서 위치를 이렇게 또 어떤 특정 XY축으로 선택해서 바꿔놓을 수 있죠. 아니면은 바로 N키, 바로 나타나는 N키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아이템 쪽에 있는 트랜스폼의 XYZ 값을 입력을 해서 그 위치를 또 이렇게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값을 0을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은 글로벌 센터 상에 봤을 때 정확하게 X 위치상 0 위치에 딱 놓이게 되겠죠. 아무튼 이제 위치를 이렇게 잡아놓죠. 그리고 이 포인트는 대충 이쯤으로 Shift 클릭 뭐 이렇게 선택을 해놓죠. 더블키 박스 셀렉션 상태에서 두 개의 포인트를 동시에 선택해서 C키, Y키 또 이렇게 모양을 살짝 만들어 놓겠습니다. 다시 이 상태에서 이제 특정 포인트를 하나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Set Spline 타입을 다시 베이저 타입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바로 스플라인 폴리 모양 상태에서, 즉 직선적인 모양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다시 보게 되면 해당 포인트를 선택해 보면 왼쪽 오른쪽 핸들바가 이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죠. 즉 드래그를 통해서 곡선 상태로 바꿀 수 있는, 다시 트윈 모드
곡선 상태로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게 되죠. 네. 다시 선택해서 V키 오토매틱 타입으로 바꿔서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놓죠. 이 부분은 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역시 이 부분도 또 선택을 해서 V키 오토매틱 뭐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놓죠. 그러면 이제 지금 모양을 보게 되면 어떤 병이 갖고 있는 어떤 단면 커브하고 이제 유사한 모양이 만들어졌죠. 이 포인트도 선택해서 V키 오토매틱 네, 뭐 이렇게 모양을 바꿔 놓죠. 네. 이제 이 상태에 대해서 타입키를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빠져나갑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커브를 선택해서 바로 베이지어 커브 쪽에 모디파이 프로퍼티 쪽에서 add modify 중에서 바로 스크류 기능을 추가를 해줍니다. 스크류 기능을 이제 추가를 해주게 되면 그 선택한 커브를 베이스로 해서 회전체 오브젝트가 이같이 만들어지게 되죠. 회전되는 이제 기준축을 지금 Z축으로 되어 있는데 X, Y, 네. Y축으로 바꾸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바로 이제 제가 만들었던 이 단면 커브 그 모양을 따라서 어떤 병과 같은 형태가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바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커브를 병과 같은 그런 물체를 모델링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커브를 이 베이지어 커브를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앵글 값을 통해서 회전되는 그 각도를 또 이렇게 조정해서 절반 정도만 180도 회전이 되어 있는 상태를 또 얻을 수도 있겠죠. 다시 360 네, 이런 식으로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오브젝트 선택 탭키 그러면 이제 보게 되면 탑에서 보게 되면 바로 이같이 이제 커버가 갖고 있는 이제 포인트를 선택해서 위치를 바꾸면 어떻게 되죠? 그에 따라서 이 모디파이의 작용도 실시간으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더블키 박스 셀렉션 상태에서 모든 포인트를 다 선택해서 G키, X키 위치를 또 이렇게 G키, X키 뭐 이렇게 또 바꿔놓을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탭키, 오브젝트 모드, 세이브 더 Z, 쉐이딩 모드 상태에서 봤을 때 네, 이런 식으로 이 모양이 만들어졌죠. 아래쪽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봤을 때 면이 약간은 조금 꼬여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죠. 탑뷰에서 봤을 때 해당 포인터 갖고 있는 위치 모양을 다시 V키 오토매틱 모드로 변경을 해놓죠. 네, 이렇게 모양을 바꿔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면이 꼬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지금 상태에서 이제 봤을 때 바로 밑에 있는 이 모디파이가 갖고 있는 스텝 뷰포트 렌더 타입에 의해서 16, 16, 즉 세로 방향으로 16개 방향으로 면이 쪼개지면서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죠. 값을 이제 8로 바꿔주게 되면 그만큼 적은 개수로 나눠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그 스텝 값은 16으로 바꿔놓고, 만약에 이제 이 상태를 폴리곤 오브젝트 형태로서 완전히 새로운 수정 작업을 해야 된다면 바로 해당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Convert to Mesh 기능을 사용해서 현재 선택한 오브젝트를 완전한 폴리곤 형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지금 상태를 보게 되면 이 오브젝트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폴리곤 오브젝트로 보이긴 하지만은 실제 오브젝트의 모양은 커브로 되어 있죠. 여전히 커브를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오브젝트 선택, Convert to Mesh, 바로 이제 Convert to 옵션에서 이 원본 오브젝트를 이제 따로 남겨두고 복사가 되어 있는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 Keep Original 기능을 체크를 해놓고 적용을 해줍니다. 이제 이동을 해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바로 이같이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바로 완전한 폴리곤 오브젝트로 컨버팅이 되어 있다는 뜻으로 이같이 아이콘 모양이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해당 오브젝트는 완전한 폴리곤 오브젝트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름을 바꿔놓죠. F 보트리라고 바꿔놓고 이제 오브젝트 선택, 탭키.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인 폴리곤 오브젝트처럼 형태 수정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같이 단축키 I키를 눌러서 인섹트, 페이스 기능, I키 드래그를 통해서 또 이렇게 중간에 새로운 면을 삽입을 할 수도 있겠죠. 다시 언두, 또는 이제 컨트롤 R, 바로 이 루프 컷 기능을 사용해서 마우스 휠을 굴려서 여러 개의 면으로 또 이렇게 나눠 놓고 클릭, ESC 또 이런 식으로 면을 나눠서 또 사용할 수도 있겠죠. 다시 탭키, R키, X축으로 X 90 엔터.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죠. 역시 이제 이 상태에 대해서 바로 모디파이 쪽에서 서브디비전 서피스, 서브디비전 서피스를 이제 추가해주는 빠른 단축키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바로 컨트롤 1번, 2번, 3번, 바로 컨트롤 키와 숫자 키를 같이 조합을 시키게 되면 즉각적으로 서브디비전 서피스 모디파이가 추가되면서 해당 기능이 실행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오브젝트 선택, 컨트롤 3번. 그러면 바로 서브디비전 서피스가 레벨이 3인 상태로 해서 이같이 면이 부드럽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적용이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설명해 놓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커브를 베이스로 해서 바로 베이지어 커브를 베이스로 해서 이같이 형태를 만들어서 오브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시 새로운 커브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